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이제 원익홀딩스가 결국 꾸역꾸역 상승해줘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저항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원익홀딩스가 자, 반영시킬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 반영을 시킬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가가 이 가치를 반영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이유가 없이 패대기가 나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을 거래량 수반을 시켜가지고 돌파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뭐 100만 주 가량 들어왔는데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죠. 개인들의 매물을 외국인들이 비싼 값에 주고 살 정도로 반영을 시킬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럼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가치는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추종을 할 수밖에 없는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메타가 이제 라마 후속 AI인 아보카도를 이제 개발할 것이다. 근데 이 아보카도는 사실상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폐쇄형, 우리만 볼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지금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원익홀딩스 알레그로 핸드랑 이제 어떠한 지금 직결적인 영향이 있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피지컬 AI, 알레그로 핸드에다가 AI를 이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폐쇄형이잖아요. 폐쇄형이 의미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알레그로 핸드로부터 뽑은 데이터, 이 데이터 자체에 있어가지고 하드웨어는 알레그로 핸드에 고정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폐쇄형 AI가 이제 소프트웨어는 교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소프트웨어는. 하지만 하드웨어죠. 뼈대. 이 뼈대는 교체할 수 없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게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장 전체를 갈아 엎어버리게 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AI 성능의 공식이 있습니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이제 모델 곱하기 데이터 곱하기 하드웨어예요. 이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이제 일정 수준으로 맞아야지 AI 성능이 최적화를 낼 수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그라지면은 사실상 이제 물리 치수가 이제 불일치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메타의 아보카도 같은 이 폐쇄형 전략은 AI가 손가락 마디마디, 이제 로봇 손 있죠. 로봇 손가락 이 마디마디에 내리는 전기적 신호 수치를 이제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원익의 알레그로 핸드가 가진 모터의 토크, 그리고 이제 관성, 마찰 개수에 완벽히 최적화돼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이제는 못 바꾸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못 바꾼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상 메타가 AI를 쓰려면은 이제 로봇을 쓰려면은 무조건 원익을 써야 된다라는 물리적 강제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드웨어를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이게 변수가 되겠죠. 자, 왜 주식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있으면 호재가 있고 호재가 있으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리스크가 뭐예요? 변수라는 게 하드웨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긴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드웨어를 타사 제품으로 바꾸면은 AI 모델의 내부 레이어를 다시 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공장 전체를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지를 해야 돼요. 알레그로 핸드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워닝 로보틱스가 이제 일전에 알레그로 핸드의 혁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 알레그로 핸드로 이제 학습한 거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학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알레그로로. 이게 이제 2년 전 기준으로 40년치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 40년치를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40년치를 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수천만 번에 대한 동작을 학습했다라는 거예요. 자, 수천만 번 동작을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이게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엔비디아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알레그로 핸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로봇 손에서. 로봇 손이라는 하드웨어에서 절대 기준이 되느냐.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이제 뭐 그래픽 카드만 파는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칩을 팜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죠. 그렇죠? 오늘의 이제 달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암탉도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 학습 데이터의 표준을 또 엔비디아가 같이 만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AI 로봇 개발자가 사용하는 게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작. 이 아이작이 이제 로봇 개발자들이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로봇의 시뮬레이션, 환경. 그러니까 로봇이 잘 구동을 하려면은 그 환경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거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 모델이 알레그로입니다. 기본 데이터 자체가. 자, 그래서 후발주자가 더 좋은 손을 만들어도 이미 원익의 규격으로 수천만 시간이죠. 40년치를 학습을 했는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학습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AI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이 기회비용을 감당할 기업이 없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하긴 싫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레그로 핸드를 통해서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쓰면은 윈도우라는 이 OS를 다 탑재가 돼 있잖아요. 윈도우 탑재가 돼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윈도우라는 이 OS가 구려도 다들 쓰는 것처럼 알레그로 핸드 규격이 로봇 세계의 이제 쿼티 자판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보시면은 이제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가 상당히 좀 차세대 이 로봇손을 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카메라로 로봇 핸드가 동일한 인식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 손으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는 신용을 하면은 카메라로 찍어요. 그럼 로봇 핸드가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촉각 지능의 강화 학습, 모방 학습까지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 가치를 인정을 한다라는 뜻이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이 퍼즐 조각 하나만 좀 끼워놓고 가시죠.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배터리 주식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 쪽에도 속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을 수반시킨 상승이 이 종목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즐 조각 하나만 좀 맞춰보고요. 원익홀딩스 최종 가치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원익홀딩스의 가치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일단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원익로보틱스의 비상장 가치입니다. 비교 대상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니콘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규어 AI라든지 또는 원엑스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피규어 AI가 이제 9조 원의 밸류입니다.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원익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IBM AI 얼라이언스 내에서 유일한 로봇핸드 하드웨어 파트너라는 점이 또 경쟁력 차별화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2030년 휴머노이드 시장 25만 대 점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비상장 가치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5에서 2.5조 원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시총 절반 정도가 사실상 원익로보틱스 가치로 전이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원익로보틱스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은 원익 IPS의 가치도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 반도체 장비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원익 IPS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쪽입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사실상 서버와 통신을 이제 뭐 크게 슈퍼컴퓨터처럼 할 필요가 없이 코끼리만한 데이터를 쥐처럼 작게 만들어서 사실상 그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주는 기업인데 이 장비가 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원익 IPS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로봇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걸 하려면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필수로 필요하고 그럼 그 기술을 적용을 시키려면은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원익 IPS의 가치가 같이 커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익홀딩스 주가 전망 가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쌍두마차가 사실상 홀딩스의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익 IPS의 지분율 32.9% 정도를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시총 반영으로 한다면 1.1조 원 정도. 근데 이제 원익 IPS는 그냥 캐시카우예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고 QNC는 0.5조 이제 소모품이고 머트리얼즈는 특수가스 독점 그리고 로보틱스가 비상장인데 이게 이제 엔진이 되겠죠. 그룹사 리레이팅 엔진.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5조 원입니다. 원익홀딩스의 총 SOTP 방식이 되겠죠. 물론 뭐 케어젠도 있긴 한데 케어젠은 뭐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밖에 안 돼서 제외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SOTP를 적용을 시키면은 얘는 3.5조가 일단은 현실적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반영을 시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 원익로보틱스가 메타의 아보카도와 결합된 실물이 공개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저커버그라는 양반이 폐쇄형으로 전환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실물로 공개를 하려고 폐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남았다라는 것은 숫자로 얼마를 뜻하냐를 봐야겠죠. 이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원익로보틱스의 가치는 3조 원을 돌파합니다.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은 3조 원을 돌파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폐쇄형으로 했다라는 것은 모델 자체가 외부인들이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메타가 원익 쪽에 물리적 강제성이 성립이 됩니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거를 출시하게 되면은 마치 애플과 폭스콘 관계에서 폭스콘이 애플의 설계 데이터까지 장악을 한 것처럼 원익로보틱스는 사실상 메타의 AI 설계 데이터까지 손에 쥔 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원익홀딩스의 94% 원익로보틱스 지분은 이거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품절주 리레이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산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구주 매출과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이 되었었지만 원익로보틱스는 홀딩스가 94%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냐? 상장 시 유통 물량 조절이랑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고려하면은 지분 희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깔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3조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반증이고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5에서 7조 원까지의 수직 상승도 확정된 시나리오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 AI 데이터의 이 설계도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를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익 로보틱스의 시총 5.5에서 6조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익 홀딩스의 예상 주가는 사실상 주당 72,000원에서 85,000원 사이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익 로보틱스가 가야 될 길이 남은 게 뭐예요? 요걸 남았어요. 아보카도와 결합된 실물이 공개되는 순간. 자, 그러면은 오늘 금요일 날 주가가 직전 고점을 때렸잖아요. 깨버렸잖아요. 이걸 깨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이 가치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다라는 반증이에요. 네, 포인트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뭐 다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말보다는 다시 오를 수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건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이 들어간 쪽이 있으면은 그 들어간 쪽이 빠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격보다 구조가 지금 원익홀딩스의 구조가 먼저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은 단순한 반등은 저는 착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고점 가격은 신도 몰라요. 다만, 자, 고점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신호도 우리가 공유를 해야겠죠. 고점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신호. 거래량은 늘었는데 체결이 느려지고, 재료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이 둔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또 지키는 쪽으로도 사고를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주가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 구조가 뭐 살아있는지 깨지는지, 즉 어디서부터 위험하고 언제부터 좀 조심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수익을 지키게 덜 다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기준들.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찾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흐름이 연결이 됐고, 뉴스가 돈의 흐름과 연결이 됐고 반등이 나오면은, 자, 기대가 아니라 조건이 회복이 됐는지, 추가 탄력의 조건이 회복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우리가 보편적인 실수들, 내가 이때라도 살 걸,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이때라도 비중 더 늘릴 걸. 원익홀딩스만 보면서, 또는 제형 솔루텍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이때라도 살 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야 된다라는 근거, 즉 조건이 회복이 됐느냐, 이러한 판단 기준들, 어떠한 대가도 없이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증권가 5인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야 이거는 계속해서 맞다라고 우겨도 다른 한 명이나 두 명이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데이터 자체를 출력을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5인의 합의하에 전부 다 이런 답을 계좌에 직결되는 답이 되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리고 있다. 그래서 입장하셔서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될지, 그러면은 원익홀딩스의 초기처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결론은 아직 멀었다. 즉 추가적인 가치를 반영을 시키기 위한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의 엉덩이가 무겁냐 그 싸움이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